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곽승지입니다. 이번 방송은 7부 방송인데요. 지난 6부 방송에서는 이제 스파레주 마지막 세미나인 4차 세미나, 4차 세미나에서 배웠던 내용과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스파레주를 졸업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나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이번 7부 방송부터는 앞으로 뒤에 이제 제가 방송해드릴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 이제 스파레주를 졸업을 해서 실제로 제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간접적인 투자로서도 그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들, 이런 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목소리가 그 잠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들리실 수가 있는데, 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저는 21년 4월이더라고요. 언제 졸업을 했는지 보니까. 21년 4월 초에 이제 스파레주 36기를 졸업을 했고, 4월 초면은 이제 저희 아산 스파레주에 벚꽃이 진짜 만개할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도 아산에 있는 스파레주에 있는 벚꽃은 처음 봤는데, 벚꽃이 너무 이쁘고, 그때 마지막 세미나 하고 추가적으로 그 특별 세미나 서비스로 5차 그 세미나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동기들하고 점심쯤에 이제 봄 나들이식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싹 돈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파레주라는 게 이런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동기들하고 더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울에 있는 그런 학원 같은 데 다니면 이런 추억은 아예 없을 텐데, 그래도 아산에 따로 이렇게 통 건물로 교육관이 있어서 저희가 뭐 저녁에 식사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숙박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산책하면은 아무래도 말 한마디라도 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들에서도 계속 이런 내용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경매를 그 지속적으로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 친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투자하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스파레주 동기,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거는 스파레주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다 그렇게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코로나 시기였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격이 아니고 화상 수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있었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스파레주 강의를 듣는다거나 뭐 과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처음 접하는 경매 공부에 있어서 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기가 딱 지금의 마니또 K가 처음으로 이렇게 신설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36기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마니또에 가입이 된 케이스고, 그러니까 가입을 한 케이스고, 제가 그 전에 분들은 이제 졸업생 신분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마니또 K에 이제 가입을 하신 건데, 요거 때문에 이제 마니또 K 때문에 아무래도 그 뒤에 이제 선배님, 후배님들과도 친해지고, 좀 경매가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협회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경매를 접할 일도 많고, 뭐 소식을 들을 일도 많고, 경매 투자자를 만난다는 거가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바로 옆에 계신 이제 도기한 대표님, 그리고 저희 이사님, 이렇게 두 분 다 이미 경매 투자자이시고, 근데 만약에 제가 저 협회를 안 왔었더라도 그 마니또 K 덕분에 그런 경매 인맥 같은 거는 크게 걱정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임이 없죠. 왜냐면은 특히 제 입장에서는 20대다 보니까 주변에 경매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고요. 그나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를 본 사람은 이제 주변에 부동산 중개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일반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같았고, 그거 말고는 이제 다들 사회 초년생이고 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한창 코인이 붐일 때는 코인을 주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마니토케이 아니었으면 경매를 하는 사람 자체를 만날 일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분들, 경매를 해서 다 건물주가 되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그럴 일은 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시기에 경매 공부를 이렇게 한 게 참 다행이다. 참 운이 좋다. 이런 생각들도 요즘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칠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스파레주를 졸업을 하고 이제 혼자 경매 물건 이제 그 검색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제 투자용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하나 봤었어요. 그게 이제 거제도 고현동이라고, 거제 시청 있는 그 메인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현동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땅이 59평이 좀 넘어갔고 한 60평 정도가 되는 거죠. 건물은 48평 정도가 되는 2층짜리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유찰이 많이 돼서 감정가가 2억 9,900인가 해가지고 거의 3억 정도가 됐는데, 최저가가 이제 5천만 원대였으니까 사실 이 정도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물건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좀 땡기고 끌리는 물건이니까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물건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너무 싸고, 그리고 뭐 거제 시청에서 멀지도 않고, 어쨌든 거제 중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땡겼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조금 안 좋았던 단점은 그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제도 경기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걸렸던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물건을 볼 때 지도를 보잖아요. 그 위치를 보고, 그리고 외관 같은 거를 볼 때는 지도에서 제공하는 이제 로드뷰 기능을 다들 아시죠? 로드뷰 기능을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이 로드뷰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로드뷰 촬영을 할 때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길이어서 그런 건지 아예 그 주변이 로드뷰가 없어서 요 점이 조금 걸리기도 했고, 그냥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확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때까지 제가 한 번도 그 투자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관심이라는 거를 가진 물건이다 보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고 싶다. 그냥 물건 조사라는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혼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입찰일이 정말 코앞이었고, 제가 아마 갔을 때가 입찰 바로 전날이었을 거예요. 네, 바로 전날. 그때 이제 거제도로 혼자서 떠났고, 거제도는 정말 처음으로 간 지역이었고요. 그때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출발을 했는데 4시간 반? 그러니까 도착할 때까지 휴게소 들리고 뭐 이러고 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막 쉬면서 간 것도 아니었는데도 한 4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운전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시기인데, 지금이야 뭐 많이 하고 다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운전 경험이. 근데 그렇게 4시간 반 장시간 운전한 것도 처음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그랬지? 하고 좀 제 스스로가 신기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입찰 전날이고 조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저의 이제 팁 같은 건데, 가는 길에 일단 출발을 하기 전에요. 시동을 켜기 전에
저는 이제 전화번호를 미리 핸드폰에 저장을 해놔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 10군데다 하면은 그 제가 조사할 경매 물건 근처에 있는 그 부동산 10군데를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러고 하나씩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통화하면서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약속도 잡고, 요거는 제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물론 이제 안전운전이 우선이고 시세 조사가 좀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말하는 거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이제 저 또한 그랬고, 처음에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시세 조사를 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메모장이나 노트북에 어떤 거 질문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메모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 정도의 실력까지는 키워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저희는 스파레주에서 나부나부를 배우잖아요. 그 나부나부를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가 좀 그 연습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히 기억이 되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나부나부 할 때는 최대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적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어떠한 느낌으로까지 나한테 얘기했는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런 능력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연습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조사 실력이 조금 키워져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팁인데, 여러분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좀 시간이 촉박하다, 내가 어디 꼭 가야 하는데 조사할 게 많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거제도 그렇게 해서 한 2군데 약속을 잡았어요. 시간 이렇게 텀 줘가지고 점심 바로 직후에 하나 잡고 잠시 후에 또 하나 잡고 이런 식으로 2군데 약속을 잡았고, 이제 거제도에 도착을 하니까 한 점심시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처음으로 약속을 잡은 그 부동산에 간 거죠. 그리고 부동산 사장하고 이렇게 단둘이 만난 것도 저한테는 처음 경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파레주에서 현장조사 훈련을 받을 때는 다른 동기분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갔는데, 제 얼굴을 부동산 사장이 보더니 좀 많이 놀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리다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혼자 왔냐고, 이렇게 어린데. 그래서 되게 놀래했던 기억도 있고, 그때 집을 그 부동산 사장하고 한 5군데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집을 이렇게 여기저기 볼 때. 그리고 그때 그 사장이 보여줬던 집들이 다 단독주택이었는데, 단독주택들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게 골목이 많아서 옆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약간 정신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 부동산 사장하고 있을 때. 정신을 놓고 있는 거를 제가 중간중간 느껴져가지고, 나의 본분을 잊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되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라 해야 되지? 집을 구경을 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집을 보여줘서, A라는 집에 갔을 때는, 생판 다른 질문을 하면, 약간의 의심을 받거나, 좀 스스로가 나 되게 조금 지금 어색해 보일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정말로 내가 이런 거 꼭 물어봐야지, 뭐 진짜 그 경매 물건과 관련된, 좀 많이 관련된 그런 질문은 이동 중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냥 정말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만약에 부동산이 다 가까워서 걸어 다닌다 그러면 뭐 횡단보도 대기할 때, 막 이렇게 걸어갈 때, 이럴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차에서 이제 운전할 때, 이동할 때, 그때 이제
물어보는 편인데 그때도 이제 내가 꼭 조사해야 하는 질문 리스트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되뇌이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전세 월세 시세가 되게 저렴했던 기억이 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잡았던 부동산에서도 한 집을 4-5개 봤는데 그 중에 한 물건이 그 이번에 조사하러 내려온 경매 물건의 바로 옆 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부동산 사장이 분명히 집은 저쪽에 보이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가서 주차를 하더니 요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좀 그래요 하더니 따라오세요 하더니 이상한 골목 같은 데로 이제 들어가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길이 이제 이 집을 가려면 길이 이제 이 길로 가거나 아니면 큰 도로로 돌아가서 또 좁은 길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온 길이 제일 빠르고 가까운 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약간 그 낮은 담 같은 거 넘어가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희한하다, 조금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은 잠깐 좀 들었고, 그리고 그 경매 나온 옆집 그 물건을 보러 온 거니까 거기 이제 주인집 할머니도 뵙고 인사하고 방 내부도 보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 현장 조사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막 이렇게 집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 가장 좋게 느꼈던 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있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있는 느낌이 몸으로 막 그냥 느껴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부동산 사장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집 구경하고 사진 찍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런 거를 그냥 그 체감으로 막 느꼈던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서 되게 좀 재밌고 좋았던 기억으로 저한테는 남아있고, 지금 이때 봤던 그 물건이 이번에 그때 경매에 나온 물건하고 평수나 뭐 노후도나 이런저런 측면에서 제일 유사한 물건이었어요. 그 매물이. 근데 이제 뭐 그 할머니가 뭐 매매로도 내놨었다고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때 감정가가 경매 나온 게 한 3억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커녕 실제 그 거래가 성사됐던 내역을 보면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었고,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단독주택이 공실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쪽 지역이 거의 초토화로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공실 저기 공실 해가지고 다 싹 비어 있었고, 그래서 새가 맞춰지기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이때부터 조금씩 제가 조사하러 온 경매 물건에 마음이 크게 이렇게 가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사장님하고도 이제 헤어지고 이제 혼자 다시 찾아가서 그 실제로 경매 나온 그 본건지를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길을 못 찾는 길치가 아닌데 오히려 길을 잘 찾는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도 한 20분 이상 헤맸던 것 같아요. 그때 날씨가 살짝 쌀쌀했는데도 막 좀 땀이 날 정도로, 왜냐면은 이제 멘붕이 오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이쪽 길인 것 같긴 한데 길은 없고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길이 너무 좁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그 크게 그 전체 한 블럭이 있으면은 그 블럭 자체를 나중에 보니까 3바퀴는 혼자 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좀 멘붕이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드디어 찾아가지고 혼자 이제 그 골목을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에 그 골목을 들어갈 때는 그 부동산 사장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빨리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차분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혼자 갔으니까 차분히 걸어가면서 이제 좌우도 보고 골목을 이쪽 길도 가보고 저쪽 길도 가보고 했는데
너무 그 골목 자체가 좁더라고요. 답답하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너무 좁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약간의 그 민망할 정도. 예, 겨울에는 저희가 막 옷이 두껍고, 패딩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깨, 팔 이런 데가 닿을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 가재걸음, 꽃게걸음이라고 해야 되나? 가재걸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런 걸음으로 걸어야 될 정도로 좀 길이 좁았고, 길도 많이 더러웠고, 그리고 그 본건지 쪽으로 이제 앞에 가니까 요거 특이했던 게 집에 마트에서 쓰는 카트 있잖아요. 굴리는 카트 바퀴 달린 거 회색으로 주로 된 거, 이마트 이런 데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카트가 그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편함이 되게 더러웠고 청소함 같이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더러웠고, 물론 그런 거야 뭐 청소하고 하면은 되지만 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때는 이미 이렇게 좀 마음을 놓은 상태였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혼자 다시 가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하고 돌아다니고 조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이 물건 입찰에 대한 마음이 조금 꺾였고, 그리고 혼자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2차적으로 깎여가지고 이제 입찰 볼 마음은 그냥 거의 없어진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왕 온 김에 한번 벨 눌러보자 이런 생각에 띵동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했어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렇게 긴장되는 마음을 다잡고 벨 눌렀었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고, 물론 집 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그 집 이렇게 바깥쪽으로 둘러보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집 그 할머니, 그 집주인분하고 또 눈을 마주쳐가지고, 이게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매매한다고 본인 집 이렇게 봤던 사람이, 분명히 옆집 경매 나온 거는 알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집에서 나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니까 조금 기분이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눈치 보다가 제가 먼저 그냥 막 웃으면서 할머니 하면서, 그냥 온 김에 한번 봤어요. 이렇게 뭐 인사를 하니까 또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그리고 그렇게 골목 나와가지고, 또 이왕 온 김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자 해가지고, 그 바로 앞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쪽 동네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한 오후 시간대여서 그런 건지 다 좀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았고, 그쪽에 이제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에게 제가 이제 여쭤봤거든요. 막 경매 물건 나온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시세 같은 것도 물어보고, 뭐 기대는 안 했지만, 근데 물어볼 분들이 그때는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분들밖에 없었거든요. 어디 딱 들어가서 말을 할 시간까지는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질문 자체도 아예 이해는커녕 아예 못 들으셔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는 좀 실패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본건까지 혼자 다시 가보고 나서 이 물건은 투자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뭐 시세 차익을 주로 보고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물건인데 시세도 생각보다 낮고, 그리고 무엇보다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별로고, 뭐 세입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차가 있는 사람이면은 주차를 하게 되면 어디에 주차를 하고 골목길로 들어와야 하는 구조인데, 그거 좀 너무 별로고 뭘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이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소파 이런 거가, 그 골목에 소파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 각이 안 나오거든요. 조립식 소파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사 한번 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곤란할 정도로 좀 구조가 들어가는 입구의 구조가 조금 그랬던 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기한 옥션 볼 때 로드뷰에 안 나온 부분을 이렇게 제 눈으로 보니까는 실망한 것도 있었지만 좀 속 시원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시세조사가 중요해도 그 시세조사 분석 훈련 다음이 현장 조사 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현장 조사도 훈련이 필요한 거고 훈련 그 프로그램에 넣을 만큼 정말 중요한 거는 맞구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현장 갈 때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뭐 저의 이번 내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급박한 경우에 일단은 질러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 성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물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늦게 출발한 만큼 2배, 3배로 빨리 이제 행동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뭐 예를 들어 저처럼 차 안에서 조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대신에 그거는 무조건 어느 정도의 실력까지는 연습과 훈련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어쨌든 미리미리 이렇게 막 그 준비한 자한테 기회가 오는 것처럼 미리미리 이렇게 연습을 해놔서 실력을 좀 키워놓으면 이런 급박한 상황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 물건이 현장까지 가서 봤을 때 정말 좋은 돈 되는 물건이었으면 제가 입찰을 받겠죠. 그렇게 결과가 끝났으면은 어쨌든 준비해놨던 만큼 결과가 이제 얻어진 거니까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앞으로 제가 경매 투자하면서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지방으로 현장 조사를 혼자 갔던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낙찰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제 그 물건을 어떻게 뭐 낙찰을 받게 됐고 어떻게 보게 됐고 어떠한 과정으로 조사했고 뭐 낙찰 그 당일에도 조금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제가 세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